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꼬란지 PD입니다. 국내에 31만 9천원으로 출시된 태블릿 레노버의 P11의 해외 직구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최저 가격이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 변동이 조금 심한 가운데 14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어요. 가격이 또 언제 올라가거나 조금 더 싸질지는 모르겠는데 10만원대의 레노버 P11을 구매할 수 있다면 가성비가 훌륭한 태블릿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30만원대 국내 출시되었을 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15만 1,100원에 하나를 샀어요. 레노버 P11 가격을 이야기하면 역시나 10만원대 판매되면서 가성비가 좋은 동영상 머신 태블릿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의 파이어 HD 2021이 떠오르는데 두 태블릿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레노버의 P11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비교 결과를 알려드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레노버 P11은 4기가 램 64기가 저장 공간 모델과 6기가 램 128기가 저장 공간 모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가격이 3, 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P11을 찾는 목적이 동영상 머신이나 가벼운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용량으로도 충분해요. 레노버 P11의 또 다른 이름은 중국어로 샤오신 패드인데 직구를 하다 보니 박스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P11 본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아래에는 왼쪽에 설명서와 유심 트레이 핀, 오른쪽에 전압 변환 어댑터가 필요한 20W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와 USB A to C 케이블이 있습니다. P11은 11인치 태블릿인데 가로 258.4mm, 세로 163mm, 두께 7.5mm고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는 493g입니다. 크기나 무게에 따른 휴대성은 특별히 훌륭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은 보통의 수준이에요. 생긴 모습은 후면이 조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로고를 왼쪽 상단에서 카메라를 오른쪽 상단에서 만날 수 있고 두 가지 색상과 재질을 이용한 투톤 디자인을 적용한 모습이 제법 괜찮아요. 태블릿이 동영상 머신으로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스플레이도 좋아야 합니다. 유튜브 4K 영상을 켜서 보면 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FHD 1080p 60fps인데 틀어놓고 보면 화질이나 색감 표현이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좌우 베젤은 대단히 얇지는 않지만 태블릿 사용 시 거슬린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서 괜찮아요. P11의 디스플레이는 2000x1200 해상도를 지원하는 LCD인데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색 재현율이 sRGB 96% 수준으로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는데 무난한 수준입니다. 화면 밝기 측정 결과도 보면 100%에서 416니트, 75%에서 320니트, 50%에서 219니트가 나왔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디스플레이 비율이 5:3으로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바꿔보면 16대 9.6이니까 16대 10하고 사용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그럭저럭 좋은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역시 잘 볼 수 있는데 에런 인증을 받아서 FHD 해상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P11의 디스플레이는 고스펙의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은 가지고 있고 지금 조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만 빛 반사가 있어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거슬릴 수 있고 어두운 색상에서 조금 더 잘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여서 영상 시청 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스피커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씩 총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사용하면서 소리가 구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P11을 구매한 가격까지 고려해보면 이 정도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정리가 돼요. 레노버 P11은 스냅드래곤 662AP를 탑재하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긱벤치5 싱글코어가 300점대, 멀티코어가 1200점대가 나오고 3D마크 슬링샷 익스트림이 1100점대가 나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잘 몰라도 낮은 점수대라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P11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버벅거리는 현상을 만날 수 있고 특히 화면 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가지 앱을 동시에 실행하면 전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노버 P11을 10만원대 샀으니까 퍼포먼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리고 사용을 해보면서 국내 공식 출시 가격인 30만원대 이 녀석을 샀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퍼포먼스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게임을 목적으로 P11을 사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를 켜봤어요.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HDR 고화질 지원 안하고 HD도 지원 안하고 밸런스 화질의 중 FPS, 원활 화질의 고 FPS까지만 지원합니다. 배그 모바일을 해보면 조작의 편의성 이런 건 태블릿이니까 이야기를 생략하고 버퍼링이나 끊김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반응 속도가 살짝 느려서 어느 정도 사용을 요구하는 게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최근에 시작한 골프 게임인 프렌즈샷을 설치해서 해봤는데 이 정도 캐주얼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퍼포먼스가 좋은 태블릿은 아니지만 비교적 가벼운 게임 정도는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분석을 하면 발열 체크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P11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게 하는 3D마크의 와일드라이브 스트레스 테스트가 돌아가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면 전면 디스플레이 온도가 최고 35도대가 나오고 후면 커버 역시 35도대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발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태블릿이에요.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레노버의 P11이 10만원대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니까 역시나 10만원대인 아마존의 파이어 HD10 2021과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더 커질 겁니다. 굵직하게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스피커, OS 사용성을 위주로 비교를 할 거예요. 먼저 파이어 HD10 2021은 미디어텍의 헬리오 P60T AP를 탑재하고 있는데 긱벤치5 점수를 보면 P11이 약간 더 높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 3D마크 슬링샷 익스트림 점수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노버의 P11이 국내 출시된 이후에 퍼포먼스가 꽤나 괜찮은 걸로 잘못 포장된 경향이 있는데 레노버 P11이나 아마존의 파이어 HD10 2021이나 독인 객인입니다. 퍼포먼스는 두 태블릿 모두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한다면 P11이 아주 조금 더 좋아요. 디스플레이는 스펙적으로나 측정 결과를 보면 비슷한데 기본 설정에서 P11이 푸른 감이 있고 파이어 HD10은 붉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전반적인 색감 표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슷하고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명암 표현이 P11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화면 최대 밝기는 파이어 HD10이 P11보다 10% 정도 더 좋은 것으로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여서 스피커는 개수부터 달라서 아마존의 파이어 HD10이 2개, 레노버의 P11이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음질이나 소리의 크기 등 오디오에 관한 모든 면에서 P11이 더 우세합니다. 이건 확실한 차이라서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두 태블릿은 모두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파이어 HD10 2021은 UI에 아마존 색깔을 많이 더해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레노버 P11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 밖에 레노버의 P11은 전용 펜인 프리시전2를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 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펜의 가격이 4~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만원대 태블릿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상대적인 장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P11은 진동 모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햅틱 반응 설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태블릿 사용할 때 진동 모터가 있어도 다 끄고 쓰는데 찾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진동 모터는 아니라서 싼 티가 나긴 합니다. 10만원대 레노버 P11이나 아마존의 파이어 HD 2021은 모두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상품이니까 AS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똑같고 2021년 9월 등장한 전파법 개정안에 의하면 1년 이상 사용한 이후에는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전파법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종합적으로 비교 결과를 보면 파이어 HD10 2021도 가격 대비 잘 나왔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스피커, OS 사용성 등을 고려해서 P11을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P11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할게요. 레노버 P11의 성능을 분석하고 파이어 HD 2021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은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카메라입니다. P11은 AF를 지원하는 후면 1300만화소 카메라, 전면 5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면 그다지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10만원대 판매되고 있는 레노버의 P11 태블릿은 영상 시청, 웹서핑, 가벼운 게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저렴한 태블릿을 찾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파이어 HD10이 2019년 버전부터 2021년 버전까지 가성비 동영상 머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레노버의 P11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처음부터 싸게 나온 아마존의 파이어 HD10은 가격이 비교적 일정하지만 레노버의 P11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사기 전에 가격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파이어 HD10 2021의 가격이 12~13만원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레노버의 P11은 적어도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는 들어가야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P11의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18만원 이상이 된다면 가성비 동영상 머신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아마존의 파이어 HD10 2021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가성비 좋은 태블릿을 찾으면서 펜까지 사용하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아마존의 파이어 HD10 2021이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닐 거고 절대적으로 20만원 아래 10만원대만 구매할 수 있다면 레노버의 P11과 펜 가격까지 더해도 2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니까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펜을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프리미엄급 태블릿에 비해서는 펜 성능이 떨어지겠지만 메모 등의 가벼운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다는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레노버 P11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보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해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3번 봐주셔야 돼요.